안녕하세요. 명탐정 실비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막상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경매를 알아두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탱크 옥션 유료 경매 사이트를 연간 결제했는데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장 쉬운 물건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서울의 6억에서 9억대 실거주할 만한 아파트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매각 예정 물건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낙찰이 완료된 물건을 복기해 봄으로써 감을 익히도록 할 건데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시세가 보이고 어느 정도 감이 생기면서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금액에 입찰하면 되겠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감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경매 검색에서 종합 검색 클릭하시고요. 지역은 서울,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매각, 매각 허가 등을 선택해 줍니다. 감정 가격은 아무래도 요즘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6억에서 9억 사이의 물건 검색을 눌러주시면요. 총 51건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빨간색 글씨가 있는 것들은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복잡한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간 글씨가 없는 두 번째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세 가지 가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까만색 금액은 바로 감정가입니다. 보통 경매 물건은 약 1년 전에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간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물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글씨는 해당 회차의 최저 가격입니다. 해당 회차에 입찰을 하고 싶으면 이 최저 가격보다는 높게 쓰셔야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빨간색 글씨는 바로 이 물건의 낙찰 가격입니다. 이 물건은 이미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물건이고 여기 보시면 감정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이 아파트는 구로동에 있는 구로 주공 아파트입니다. 8명이 입찰을 해서 8억 5,777만 7천 원에 낙찰이 되었고 2위 금액과도 보시면 6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옆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정평가서를 눌러보시면 면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던 페이지에서 멈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유 면적, 그리고 전체 면적이 나와 있죠. 경매 정보지상의 건물 면적은 바로 이 전유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4 타입 국평 물건입니다. 단위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5.21 제곱미터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 거래된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구로 주공 검색해보시면 거래 방식은 매매로 놓고 면적은 105.21 제곱미터였으니까 105와 106 두 가지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현재 매매가는 10억 3천에서 높게는 11억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면 105 제곱미터는 최근 7월에 8억 8천에 거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06 제곱미터는 9억 2,800만 원.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가서 1층 물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로얄층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겠지만 최근에는 1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제가 어떤 관심 지역을 살펴볼 때 주로 보는 카페가 있는데요. 바로 서집달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도시계획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로주공 한번 검색을 해보면 최근 8월에 올라온 운영자 서경파파님의 칼럼이 있네요. 구로주공이 쏘아올린 천지개벽 전국 불장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구로동이 굉장히 핫한 걸 보실 수 있고 현재 이 구로주공의 재건축 사업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 지역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많아지면서 사업성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라면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거래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 8억 5천만 원대 받으셨다는 거는 비록 감정가보다 106%로 높게 받으셨지만 시세 대비는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와는 달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 만약에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로 거래하려면 아까 네이버에서 이 매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중개비가 약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경매로 취득할 시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게 큰 장점일 수 있고요. 가격 외에 다른 부분 살펴보자면 밑에 쭉 내려보시면 경매 물건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1억의 보증금에 들어와 있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내가 낙찰을 받아도 그 1억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억 5천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9억 5천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처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1995년에 소유권 이전을 한 뒤에 2004년부터 계속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신 걸 볼 수 있죠. 바로 가장 처음이 되는 2004년 이때가 말소 기준 권리이고 이 날짜보다 앞서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었다면 내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료 경매 사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모든 물건을 현장에서 조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대신 조사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약 한 달 전에 현장 조사를 했고 미납 관리비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 보통 경매가 나오고 나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도 내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그냥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낙찰을 받고 명도하고 나서도 이런 관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여기에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대신 조사를 해주신 거죠. 아마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꼬박꼬박 잘 납부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물건은 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도전하시기에 좋은 물건이고 그래서 입찰을 8명이나 해서 2위와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로동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 한번 살펴봤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